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요것이 8회가 뭐 이것은 프리미엄 블렌딩 티 힐로소피 광고입니다. 하루에 한두 잔 마시는 자, 기왕 마시는 거 제대로 된 티타임으로 힐링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힐로소피가 4가지가 있는데요. 리얼 유자 에너지 티, 자스민 힐링 티, 히비스커스 동안 티, 모던 쌍화 건강 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왜 블렌딩 티냐면요, 이거 하나예요. 한 가지 맛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시면 입 안에서 각각의 재료가 저요 하면서 튀어나옵니다. 우려는 뒤에 티백을 봐도요, 재료들이 얼마나 실한지 눈으로 보여버립니다. 티백이 막 터지려고 합니다. 이 티백도요, 미세 플라스틱 쏟아져 나오는 합성실이 아니고요, 친환경 생분해 티백입니다. 어디서 누가 뭘로 만든지도 모르는 비싼 차 마시는 것보다는요, 민주시민이 만든 고품격 블렌딩 차를 합리적인 가격에 드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런칭 기념 이벤트로 3봉을 사면 1봉을 보너스로 드린다고 합니다. 커피숍에서 5,000원 주고 마시는 차랑은 비교가 안 되는 퀄리티를 750원에 드셔보십시오. 이거 마시면요, 느낌이 딱 마시면 아무한테나 반말해도 될 것 같은 느낌. 검색창에 힐로소피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소원하던 국정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정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민의힘이 공부를 안 하고 나왔다는 소리도 하는데요, 했겠죠. 했는데 없었겠죠. 더 할 것이. 이미 국힘당 대변하는 언론들과 손잡고 몇 달을 총공격을 했는데 나온 게 없었으니 국감장에서 뭐 더 할 게 있었겠습니까? 애초에 더 할 게 없는 재료였어요. 국정감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를 알린다는 것은요, 평소에 제대로 알릴 기회가 없었던 집단에게 유용한 것이지요. 근데 국힘당은요, 이미 자기들 편인 적폐 언론들 덕에 있는 거 없는 거 이상한 거 아닌 거 웃긴 거 별거 아닌 거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사실인 거 마냥 마음껏 국민들한테 반복 학습을 시키고 있었어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했던 얘기들 다 그거 반복한 겁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인 것 마냥 세뇌를 시켜놓은 상태였지요. 그러니 오히려 이재명 지사한테만 득이 되는 자리였지요. 왜? 물론 이 지사가 말을 똑부러지게 하는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요, 이재명 지사의 입장은 제대로 알릴 기회가 없었거든요. 아니죠. 주구장창 얘기를 해왔죠. 근데 조중동과 재벌 포털들이 쳐다보지도 않은 거지요. 그런 면에서 이번 국감은 국민의힘이 당한 겁니다. 이런 표현도 웃기죠. 국민들한테 공평한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겐 불리한 이 현실. 저렇게 옛날부터 반칙으로 실컷 해먹던 집단이 아직도 국민 절반의 지지를 받는 이 현실. 어쨌든 국힘당은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지사를 앉힌 것이 패착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받을 줄 알고 저들이 먼저 들이댔다가 흠씬 두들겨 맞았죠. 아이고, 쌤통이다. 솔직히 지금 국힘당이 밀어붙이는 대장동 특검 이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특검 받으면은요, 거기 나오는 이름들 실체 나오면요 또 국힘당만 박살이 날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안 받는 건요, 대한민국에 썩어 빠진 언론들 때문이죠. 뻔하지 않습니까? 이건 멍석 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세뇌시키는데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몇 달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이에 이상한 의혹 제기하고 이상한 제보 받아가지고 부풀리고 여기저기 들쑤져대면은요, 대선 끝날 때까지 이걸로 장사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깔았던 멍석 그대로 말아가지고 멍석말이 해버리면 되거든요. 국힘당 주장만 조중동과 포털이 밀어주면 사람들 홀릴 수 있거든요. 대선 이기거든요. 저들 세상 오거든요. 아무런 방해 없이 해먹을 수 있는 세상이 다시 오거든요. 예끼요 벼락을 맞을 것들아. 자, 그럼 시작합시다. 월요일 행안위 국감부터 볼까요? 일단 국힘당의 기본 작전은요, 이재명의 입을 막아라 이거였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렇지 따라서 않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아니 못 받으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 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참나. 제가 말씀을 드리 아니 조금 전까지 아니, 제가 못했지만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의가 있습니다. 대략적 그럼 너무 티가 납니다. 이재명이 말을 하려고 하면 경기를 일으켜 불어요. 무조건 막아요. 말을 못하게 해요. 왜? 저들이 해온 거짓말과 썩은 언론과 함께 작업했던 사실 왜곡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그러니 입을 막아 불어야죠. 그러나 행안위원장이 서영교 의원이었죠. 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죠. 이래서 상임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지난 국회 때 열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그분 있지 않습니까? 빙신 같은 게 의 주인공, 말 못하게 입 다 틀어막던 주인공, 검찰한테 정보 받아갖고 조국 전 장관 함정 파고서 유도 질문하던 주인공 여상규 법사위원장 기억하시잖아요. 아무튼 서영교 의원의 활약 덕분에 이재명 지사는 아주 훌륭히 방어가 아니죠. 사실 전달을 딱딱 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요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시작하면서 들었던 판넬이 있죠. 돈 받은 자가 범인, 장물 나눈 자가 도둑. 역시 이재명은 이재명이죠. 근데요, 이날 행안위에서 협의한 것이요, 의원들끼리 자리 앞에 피켓 같은 거 걸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떡하니 걸어버렸지요. 사실 이것은요, 국힘당하고 썩은 언론들에게는 훌륭한 공격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재명이 의원들도 자제하는 자극적인 팻말까지 들었다라면서 조리돌림을 할 만한 일이에요. 항상 뭐 그래 왔듯이요. 근데 왜 조용할까요? 그렇죠. 자기들한테 좋을 게 없으니까요. 왜? 그걸로 때리려면은요, 자연스럽게 그 팻말의 내용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돈 받은 놈, 작물 받은 놈이 범인이고 도둑이다. 저거들이잖아요. 저거들 폐부를 훅 찌르고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 조용하죠. 참 두꺼운 철판들 쓰고 고생들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월요일 국감의 주인공 국힘당의 엑스맨 김용판 의원님 얘기를 좀 할까요? 제가 직전 칼럼에서 얘기를 했었죠. 국힘당이 순순히 자리에 앉아가지고 국감을 한다면 김은혜 의원식의 공격이 들어올 거라고, 그런 공격거리가 있을 거라고. 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주장을 받아갖고 썩은 언론과 합작을 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부풀려 버릴 거라고. 그 공격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조폭 출신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재명이 조폭 조직에게 20억을 받았다. 여기 증거 사진이 있다. 렌터카 업체 홍보 사진이었어요. 하다가 렌터카 업체에서 차가 아니고 사진을 렌트했네요. 이러니 대한민국 코미디가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김용판 의원한테 이걸 가져다 준 사람이 중간 브로커라고 할까요? 이거 가져다 준 사람이요, 장영하 변호사란 사람입니다. 말이 변호사지 보수 정치인도 아니고 계속 바뀌는 분입니다. 성남 쪽에서 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가 떨어졌고, 더 웃긴 건 그 전에는 민주당 후보로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당연히 이재명 지사한테 밀렸다라는 원한이 있겠죠. 그 사람 이력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요,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갔다가 바른미래당 갔다가 지금은 국민의힘에 있어요. 한번 웃고 가실까요? 장영하 씨 트위터 대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에만 정의가 쌓여지고 진실과 정의 위에 서야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그럼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중동의 반응이 재미있었죠. 김용판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공익제보자라면서 막 사진까지 걸어갖고 대문짝하게 헤드라인에 띄웁니다. 지난번 다른 건으로 조중동이 어떻게 다뤘었나요?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씨는 사생활 탈탈 털어가지고 저런 사람이 제보한 걸 믿을 수 있는가? 라면서 사람들 세뇌시키던 조중동이 꽃뱀 사기, 마약,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중인 사람의 말은 공익 제보자라고 헤드라인에 때려대고, 저런 짓거리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언론이라고 여기저기 멱살 잡고 돌아다닙니다.
전에 얘기한 거 한 번 더 할까요? 조작에 중독된 동업자들. 김용판 의원. 정말로 고맙습니다. 전에 칼럼에서 뭐라고 했던 거 사과드릴게요. 제가 그때 의원이란 말을 안 붙였는데 오늘은 붙이겠습니다. 김용판 의원님, 당신은 이재명 어깨 위의 천사입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그 주장 계속 하십시오.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베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하세요. 그러고 김도읍 위원님도 멀리서 오셔가지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마음적으로 힘드실 텐데 고생하셨어요. 요즘 뭐 이상한 얘기 돌더만요. 자기 지역구에 있는 자기 땅을 스스로 법을 바꿔갖고 바로 근처 지역을 개발지역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와중에도 사람들은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을 텐데도, 일반 사람들은 쪽팔려서 그렇게 못했을 텐데도 꿋꿋이 소리 지르고 우겨대고 남 손가락질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거 참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거거든요. 아차, 가지고 계신 강남 아파트도 가격이 계속 오르죠. 에따, 뭐 고생하시는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도 수고하십시오. 구독. 수요일 국감 볼까요? 수요일 국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판. 정말로 개 인형도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감사 중지되고. 수요일은 뭐 보기엔 편했습니다. 귀담아 들을 게 없었어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들 소리 지르고 하더라고요.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서 걱정을 했는데요. 그 위원장은 서울시 국감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조응천 의원이 위원장 역할을 대신했죠. 왜 국힘당 의원이 서울시 국감장으로 위원장이 가버렸을까요? 오세훈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욕먹기 싫어갖고 그랬을까요? 거기 계셨으면 참 재미있었을 것인데. 아무튼 본인을 위해서는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월요일이랑 작전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말을 못하게 하라. 이건 그대로 가지고 갔죠. 근데요, 이틀 동안 쭉 지켜보니까 말을 못하게 한 또 다른 이유는요, 국힘당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답을 하면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재명 지사가 반박을 너무 잘하거나 국힘당이 무식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요, 사실 자체가 국힘당은 할 말이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래도 노력하시는 국힘당 의원님들 보면서 그 면면을 보면서의 느낌은요, 참 건강하시다, 우렁차다. 저렇게 꾸준히 소리를 지르면 목이 쉴 만두 한 대 멀쩡하시더라고요. 누가 주구장창 소리를 질렀는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해봐야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 다 처음 봐요. 김은혜 의원은 아시죠? 성남시 분당 어디 국회의원이시고 대장동 주민이라면서 목소리 녹취를 해가지고 이재명이 주민들을 내쫓았다, 이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언론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띄워줬죠. 국감 전에도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띄워주고 너무 기대를 했던 걸까요? 아나운서 출신인데도 톤 조절에 실패를 내버렸습니다. 굉장히 하이톤을 가지고 누가 뒤에서 미는 것 마냥 이재명 지사를 그냥 밀어대죠. 답변 못하게, 답변도 급하게 묻고 빨리 대답하라고 밀어붙여갖고 실수하게 하려고. 그러나 실패했지요. 김은혜 의원의 질문 방식이 이런 것이었어요. 이것을 저로 빗대서 얘기를 한다면은요. 자, 강성범 씨. 자, 이건 강성범 씨의 초등학교 5학년 때 졸업사진입니다. 앞줄에 3번째 앉은 학생 기억하세요? 아, 저 친구가 안다 모른다로 얘기하세요. 제 시간입니다. 뭐 자세히 보면은 뭐 알겠죠. 강성범 씨는 아는 게 뭡니까?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를 제가 정확하게 됐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저 학생이 24살 때 도둑질을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아니 제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몰라. 안다 모른다로 얘기하세요. 아셨습니까? 아니 제가 알 수가 없죠. 강성범 씨는 아는 게 뭡니까? 자, 도둑질을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 왜 갑자기 질문을 딴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제 질의 방해하지 마세요. 친구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하세요. 아니 누군지도 잘 모르겠다니까요. 강성범 씨는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친구가 누군지 안다면 강성범 씨는 도둑질 공범이고 모른다면 멍청한 겁니다. 존재 이유가 없어요. 딱 이거예요.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좋아요.
김은혜 씨는요, 그 전에 대장동 주민이라고 언론에 뿌린 그 녹취록 같은 것을 다시 틀었습니다. 익명으로 목소리 변조까지 해서 말이죠. 혹시 김용판 의원 박살나는 것을 보고 식겁했던 건 아닐까요? 김용판 의원님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민주주의 질서 훼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 언론들이야 사실 확인도 없이 정파성에 맞으면 그냥 막 뿌려대지만 국정감사에서는 누구인지를 알면 팩트체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국토부 국정감사도요, 예상대로 뭐 없었습니다. 방송사도 중계하다가 끕디다. 그 후에 말이죠, 유튜브 중계에 결정적인 발언이 오갔습니다. 이 대장동 사태를 국힘당이 띄우는 원인이 나와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질문을 하죠. 화천대유 한 푼도 안 받았어요? 50원도 안 받았어요? 서운하지 않아요? 화천대유 주인 반성하세요. 이 막대한 1조 원 이익이 그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서 대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대가 혹시 받으셨어요? 안 주더라니까요. 안 줘요? 왜냐하면 자, 피해를 입었으니까. 아이고, 좋았어요. 좋아. 되게 서운하시죠? 혹시 부인께서 서운해하지 않던가요? 이렇게 조롱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재명 지사가 완벽하게 반박을 하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안 받았다니 바보 아니야? 그러나 세상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너들 같지 않다는 거죠. 국민의힘은요, 그냥 솔직한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안 가니까 이재명이 뭔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생각엔 받아먹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배지를 달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본능적으로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DNA가 없는 거죠. 끝. 이렇게 끝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은요, 국정감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대장동으로 장사 실컷 마음껏 해먹었어요. 국민의힘과 이익공동체인 썩은 언론도가 붙어갖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지지율 계속 깎아왔고요. 그러니 했던 얘기들만 반복하고 악만 쓰고 있죠. 더 할 얘기가 없으니까. 대장동을요, 제 수준에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요, 딱 이겁니다. 대장동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굶주렸던 적폐 기득권과 토건족들이 제도를 뜯어 고치고 지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실컷 해먹던 잔치상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재명이 시장이 되면서 잔치상을 엎어버리려는 거 국힘당이 한쪽 팔을 막아가지고 반만 엎어버리고 반을 시민들한테 가지고 온 겁니다. 딱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은 왜 다 뺏어오지 않았냐고 어처구니 없게도 남의 얘기하듯이 물어뜯고 있는 거고요. 왜? 해먹은 건 국민의힘이 아니니까. 새누리 당이니까. 마치겠습니다. 인간들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식사하십시오.